세계 식탁의 마술사를 잃었다. 세계적인 빵의 명장이죠. 포알란이 얼마 전 세상을 떴을 때 라파엥 프랑스 총리가 애도 성명에서 발표한 대목입니다. 유럽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명장의 죽음도 안타깝지만 그에 대한 세상의 존경과 대우를 잊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파티쉐란 말이 유행하면서 제과 그리고 제빵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빵의 마술사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제과 명장 김영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초라 많이 바쁘시죠? 예, 많이 바빴습니다. 지난해 큰 상 받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제과 명장.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명장이라는 호칭을 정부에서 받은 건 네. 무척 기쁘고요. 또 그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인정받고 싶은 대상은 정말로 저희들 고객에게 손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장이라면은 당연히 빵도 잘 만드셔야겠지만 그래서 받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또 심사 기준이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명장은 단순히 빵은 물론 첫 번째 조건이 기능적인 뒷받침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나 사회적인 어떤 봉사라든지 기타 어떤 기여도 또 그 한국 제과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큰 기여를 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빵과 인연 맺으신 게 몇 년 되셨어요? 약 40여 년 됐습니다. 예. 처음에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사실 빵을 처음 만들게 됐던 계기는 어렸을 때 그냥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다가 빵을 만들게 되면서 좀 제 자신을 찾는 그런 계기가 돼서 빵을 만들게 됐습니다. 책을 많이 내셨는데 책에 보면은 참 어렸을 때 참 가난하게 사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생님 어렸을 때는 빵이 뭡니까? 생존의 수단 아니었나요? 저에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빵이 뭐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때 저는 한마디로 빵은 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처절하게 외롭고 또 처절하게 이렇게 배고팠을 때 빵을 만들면서 그 외로움도 이겼고 배고픔도 이겼고요. 또 지금의 제가 김용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때문에 이제 파티쉐라는 말이 지금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파티쉐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파티쉐는 과자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어로. 그래서 요즘 이제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프랑스에 유학을 많이 가요. 우리 한국 제가 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파티쉐는 한마디로 과자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외국도 많이 가셔서 배우시고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제빵 수준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몇백 년 동안 가업으로 내려오는 제과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준 차이를 좀 비교하는 게 좀 가능할까요? 수준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제과 기술 수준을 정말로 아직 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국제대회, 그러니까 제과 월드컵 대회에서 항상 상위권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3위까지 입상은 아직 못했지만 항상 5위, 6위 안에 들어있고요. 굉장히 상위급에 있고요. 단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제과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짧죠. 짧지만은 그만큼 성장은 급성장을 해왔고요. 단 이제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몇백 년 된 그런 과자점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거는 한국에 120년 역사가 있는데요. 제가 역사가 있는데 120년을 유지한 과자점이 없다. 이게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죠. 우리도 이제 한과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한과는 이제 좀 전통적인 우리 과자고요. 제과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책 분야의 오스카라고 하는 구어만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상입니까? 구어만드는 연간 2만 5천 권 정도의 책이 신간으로 발간되는데요.
그 중에서 그 이제 대상을 받았어요. 디저트 부분에서. 근데 그 책 내용이 왜 그 좋아서 받은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동양적인 감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자체를 뭐 녹차를 이용을 했다든지 또 그 서양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소재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다 해서 그게 굉장히 경쟁력이 호평을 있겠죠. 받았고요. 예, 예. 그 책이 이제 그 미국에서도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책입니다. 그 어디 프랑스에서 발간하는 책인가요? 영어판으로 미국에서 처음에 발간됐던 책입니다. 베스트셀러 책들도 많이 쓰셨거든요. 바쁘신데 책 쓸 시간은 있으셨어요? 제가 책을 낸 거는 에세이집을 한 권을 냈고요. 그 에세이집은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정말 하나의 어떤 전문성만 있어도 이렇게 성공한 시대다. 또 그런 거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술적인 서적들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그런 테크닉이나 기능적으로 어떤 보완해야 될 우리 후배들이 보완해야 될 그런 분들을 전달하고 싶어서 책을 그동안에 꾸준하게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빵도 이제 굉장히 그 과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데 네. 어떤 빵을 만드는데 매뉴얼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립을 하고 계신 건가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매뉴얼 작업도 아마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한 것 같아요. 이 사계절마다 어떤 그런 온도라든지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마다의 어떤 매뉴얼이 정리가 돼 있어서 외부 온도가 몇 도였을 때 예를 들어서 물 온도를 몇 도로 해서 반죽을 해야 된다든지 또 보관은 몇 도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든지 발효는 몇 분을 늘려주고 몇 분을 당겨줘야 되는 건지 이런 매뉴얼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는 온도가 좀 높잖아요. 높을 때는 조금 발효 시간을 당겨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매뉴얼로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배우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좀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예, 배우는 기간이 지금 굉장히 단축이 많이 돼 있습니다. 빵을 발효과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빵은 지금 이제 이 미생물을 발효를 시켜서 빵을 만드는 거거든요. 미생물을 발효시킨다는 거는 여러 가지 그런 온도 조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잘 맞아야만이 좋은 그런 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과하고 제빵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과는 일반적으로 뭐 케이크라든지 과자 종류를 말을 하고 있고요. 제빵이라 그러면은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시키는 그런 빵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요즘 웰빙의 요즘 모든 식품들이 웰빙 식품들을 선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천연 발효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천연 발효요?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천연 발효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이게 어떤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고전입니다. 예쁘던 예. 한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온 고전인데요. 우리가 산업 사회로 바뀌면서 빵이 많이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트라는 그런 효모를 개발을 해서 이 속성법으로 빵을 만들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자연 발효 빵이라는 것은 이 발효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그 긴 과정을 때문에 이렇게 일반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환경과 조건에 맞게끔 다시 개발을 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 개발해 보시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한 15년 전에 프랑스를 갔었는데요. 뿌알란이라는 제과점, 아까 말씀하시던데. 사회봉사. 예. 그분 제과점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 빵 냄새 때문에 찾아 들어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이 자연 발효, 천연 발효를 하고 있는데
빵의 풍미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 집만 한 10번은 간 것 같습니다. 몰래 가셨어요? 아니죠. 처음에는 가서 무조건 좀 배우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동양인이 와서 배우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가 가르쳐 주나요? 예, 제가 뭐 계속 꾸준하게 찾아가니까 아마 그 정성이 가르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줘서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3고초려 정도가 아니라 10고초려를 하셨네요. 그럼 유산균 발효빵, 발효과학빵은 시간이라든가 손이 많이 가겠습니다. 그 최초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처음에 발효를 하려면은 이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처음에는 밀가루하고 물만 섞어가지고 그 대기 속에다 그냥 네. 오픈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균들이 낙진을 해서 발효가 되게 돼요. 근데 그 7일 동안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유산균만 남게 되고요. 여러 가지 그 유해한 균들은 다 사멸되게 되죠. 그래서 그 균을 계속 이 기계에다가 여서 계속 리프레이션을 해서 쓰는데요. 매일 18시간을 발효를 시켜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유산균 음식의 대표적인 게 그 세계적인 김치 아니겠습니까? 예, 김치가 뭐 대장암에도 좋고 몸에 좋다고 지금 판명되고 있는데 예. 그럼 유산균 발효빵도 몸에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 첫째 유산균 발효빵은 그 밀가루 속에 있는 단백질을 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우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밀가루 음식을 드시면 속이 터부러 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직 있죠. 그런 현상들이 먼저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좋아지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다당류로 인해서 아주 인체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그 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최근에는 또 다른 빵을 개발하시고 계신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은 그 노하우를 항상 오픈을 하고 있어요. 오픈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 빵을 계속 우리 것이라고만 해서 노하우라고 감추고 있으면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뭐 20년씩 근무들을 하고 있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항상 오픈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그 빵을 뭐 새로운 빵을 만드는 거는 한 달에도 뭐 3가지, 4가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빵을 뭐 중점적으로 만든다는 것보다는 어떤 소재를 개발하느냐가 저희들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뭐 TV나 라디오나 아니면 다양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항상 그 귀를 기울이고 있죠. 뭐 외국에서는 이제 빵이 이제 주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선 간식인데 상당 계층에서는 이제 이미 이제 주식화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아침 점심으로 드시고. 요즘 그 빵을 좋아하는 트렌드랄까 이런 빵이 많이 나간다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요즘 새로 많이 이렇게 그 판매되고 있는 빵들은 웰빙 빵을 많이 이제 찾죠. 그러니까 배합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담백한 그런 빵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발효법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효법을 개발을 자꾸 해서 정말로 우리 인체에 유익한 그런 빵들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빵 만드는 것은 과학이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예,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강의를 많이 나가 보면요, 빵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옛날 그냥 이렇게 시골에서 만든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빵이 저는 과학이라고 항상 주장하는 이유는 이 발효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모든 시설들이 뭐냐면 천연 효모들이나 어떤 이스트 균들이 정말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조건, 또 온도, 반죽 타임, 여러 가지들이 일치가 돼야만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빵을 좋아하십니까?
빵 만드는 사람이 어떤 빵 하나만 좋아한다면은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죠, 그죠? 모든 빵을 좋아하면 그 중에서도 뭐 호밀빵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로피안 빵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뿐이 아니고 동양의 모든 그런 그 사람들이 보면은 빵이 굉장히 소프트한 빵을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소프트한 빵이 소화가 좀 덜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유로피안 빵, 하드 계열의 빵들을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기는 자꾸 공장이라고 그러시는데 네. 이제 공장 하면 보통 우리가 기계 설비가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보는데 물론 여기도 뭐 여러 가지 기계 장치가 있습니다만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빵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서 완성품까지 다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어떤 기계로서 제품을 만들지가 않고요. 항상 그 모든 걸 수작업으로 합니다. 근데 그 빵의 첫 번째 조건은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정성이에요. 예,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똑같은 배합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도 그 아까 그 과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른 이유가 맛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발효를 어떤 조건 안에서 시켰느냐 또는 얼마만큼 정확한 타임을 지켜왔느냐 여기에서 빵의 맛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 어떤 작업을 하실 겁니까? 이 바게트거든요. 예. 프랑스 빵이요. 이 마늘 바게트를 만들 예정이에요. 별도로. 그래서 성형을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빵 표면을 상처를 입히면 안 되거든요. 손톱 작업. 예. 뭐 찢어진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찢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븐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발효실에 큰 일단 이제 발효를 좀 시켜야 되거든요. 1차적으로 발효를 시킨 다음에 이제 그 오븐에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빵이 이렇게 굉장히 커지죠. 계속 접으시네요. 예, 접으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공기를 여는 게 아니고 공기를 속에 있는 이런 이제 가스를 빼내는 겁니다. 빼내는 작업. 예, 빼내는 작업. 예. 예, 공기를 여는 작업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가스를 빼줘야만이 일반적으로 그 이스트균이 효모균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그 발효가 빨라지는. 안에 이제 또 이렇게 기포가 있으면 좀 먹을 때도 좀 그렇겠죠. 예. 근데 바게트 자체는 그 기공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오는 게 좀 좋은 빵이라고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기공이 일정해야만이 좋은 빵이라고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빵을 사셔서 이렇게 잘라 보면은 속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이렇게 그 바게트가 구멍이 나 있는 게 먹기도 좋은 것 같아요. 예, 먹기도 좋지만은 그게 그 천년 발효를 하는 빵들이 그런 모양입니다. 이건 몇 도씨 정도에서 오븐에서? 발효는 보통 30도에서 이제 한 40분 정도 발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븐에서는 보통 250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스팀이 들어갑니다. 스팀을 넣으면은 표면이 굉장히 딱딱해지면서 속은 굉장히 쫄깃쫄깃한 그런 빵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250도에서 굽다가 200도로 다시 낮춰서 약 30분에서 35분 정도 빵을 굽고 있죠. 이건 주 재료가 뭡니까, 선생님? 바게트는 주 재료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밀가루하고 여기는 버터도 들어가지가 않고요. 설탕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살짝지근한데. 이제 밀가루 자체의 어떤 그런 호화가 되면서 생기는 그런 어떤 이 당이 조금씩 생겨서 그런 거죠. 설탕은 전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바게트 하면은 거의 우리나라는 마늘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들 많이 먹거든요. 예, 미국, 그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마늘을 아, 많이 예, 발라요. 갈릭브레도 뭐 많이 먹습니다. 예, 예. 마늘이 몸에 좋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바게트만 했을 때 잘 사 먹지를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첨가가 돼야. 그냥 먹을 수 있는 어떤 조리를 해서 이제 외국 같은 데는 빵을 조리를 해서 직접 드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간식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리를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어 드리는 그리고 거죠. 우리 입맛에 맞춰서 좀 예. 변형된 형태네요. 버라이티하게 만드는 거죠. 예. 예. 다 되셨네. 네. 대한민국 제과 명장까지 오시면서 순탄한 일들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려웠던 점이라든가 뭐 아쉬웠던 점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어려웠던 부분들은 근데 아주 옛날에 환경이 좋지 않아서 많이 어려웠었고요. 그러나 요즘은 이제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뭐 어려운 점들은 없습니다. 이제 제품을 만들다 보면은 간혹 그 실수한 제품들이 점포에 나와서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 기능인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이 상당히 상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한 번은 그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크리스마스 전에 케이크를 400개를 버린 적이 있어요. 케이크 400개를 예. 그걸 왜 버리십니까? 그 보관을 잘못했어요. 상했나요? 상한 거는 아니고요. 이 케이크는 이 버터크림을 이렇게 해서 아이싱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주위의 나쁜 냄새를 빨아들이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냉장고에 케이크나 빵을 보관할 때 꼭 비닐에 싸서 보관을 하라는 이유가 그건데요. 그 지하실에다가 좀 보관을 했었어요. 양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 다른 분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완벽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400개를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밤새도록 만들어서 판매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질문이 그렇습니다만 좀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물론 아까운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제 우리 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느 분야보다도 더 정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잘못된 제품은 다수의 건강도 해치지만은 다수의 어떤 생명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케이크 종류를 보면요. 무슨 생크림 케이크이다, 뭐 초코 케이크이다. 종류가 많거든요. 이게 무슨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좀 추세 같은 게 있나요? 좋아하는 그런 데코레이션? 있습니다. 데코레이션 자체가 지금은 옛날에는 어떤 제품을 보여주기 위한 데코레이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위에 토핑돼 있는 거, 어떤 것이 올라져 있는지를 보면은 제품 자체가 속 내용이 어떤 걸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알게끔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하면서 디자인 감각을 맞춰서 하고요. 또 컬러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빵은 과학이고 케이크는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예술적인 그런 작품이죠. 우리나라가 그 제과 기능 올림픽에 나가면 아주 수위권에 계속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제과 기술을 보고 평가를 좀 달리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독창성이 있는 것들도 많죠.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이런 제과점을 프랑스인이나 일본인들이 와서 봤을 때요, 깜짝 놀랍니다. 한국에 정말로 이렇게 좋은 이 제품들이 있는 줄 몰랐었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상위권입니다. 근데 2003년도에 처음으로 자랑 같지만 저희 둘째 아들이 메달을 땄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일본 시즈오카에서 대회를 할 때는 은메달, 동메달 2개를 땄어요. 저희들이. 그만큼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사모님도 뭐 포장이나 데코레이션 디자인 쪽에 뭐 일가견이 있으시다면서요? 근데 저희 가족은 모두 같이 일을 해요. 같이 하십니까? 그래서
최근에 저희 아내가 책을 또 한 권 냈어요. 포장에 관련된 책. 그리고 저는 제품 만드는데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제품을 더 돋보이게 하는 거는 모든 포장은 집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철학이랄까, 난 이런 것을 꼭 갖고 가겠다,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제품의 어떤 그런 철학이라 그러면은 정말로 저는 이제 그 직장에서 만드는 사람들에게 용납을 하는 게 있고 용납을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실수하는 건 얼마든지 인정을 합니다. 어떤 실수라도 그 케이크 400개 버린 것도 실수기 때문에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용납하지 않는 일은 뭐냐면은 정성 들이지 않는 제품은 정말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실수는 계속 어떤 그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용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능인의 기본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협회장 맡으셔서 또 연임까지 하시면서 오랜 기간 또 사회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거든요. 앞으로 끝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제가 협회 회장을 이제 연임까지 해서 조만간 그만두게 되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제 한국 제과 발전을 위해서 계속 더 노력을 할 거고요. 네. 또 후진 양성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 개발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케이크 400개가 잘못돼서 버리셨다는 말씀이 마치 도자기, 명품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장인이 우리가 봤을 땐 다 좋은데 그걸 다 망치로 일일이 깨는 그런 모습이 또 이렇게 연상이 되거든요. 그런 초심을 잃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빵, 세계적인 빵, 선진 빵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